자,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2번 문제는 author suggest 했으니까 제시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 토픽을 찾아야 됐을 텐데 자 다양성에 대한 찬양인데 이건 다양성이겠죠. 그 다음에 코스모폴리탄 되기 코스모폴리탄 하면 세계 시민입니다. 세계 시민 어떤 전 세계가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 또는 국가 뭐 지역 이런 거에 서로 이제 갈등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 시민 하나의 세계 시민 예. 인류라는 세계 시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your social circle, 너의 사회적 서클이라고 하면 어떤 그 인간관계 정도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trust in a relationship, 신뢰, 관계의 신뢰. 그래서 토픽을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자 인간의 역사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view A as B에서 이게 수동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보어가 나올 테니까 인간의 역사는 뭐다? 점차적으로 dawning awareness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를? We are members of a large group. 우리 큰 집단의 한 구성원이다. 구성원이라는 걸 알아간다. A large group의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이고 또 국가 구성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인종 집단의 구성원이고 뭐 어떤 종교 집단의 구성원이고 그러다 계속 넓혀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시민의 한 구성원이다. 이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에 자, if we are to survive 우리가 뭐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로열티는 반드시 더 넓은 범위로 넓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Include the whole human community 이거죠? The whole human community 전 인류 공동체 이걸 다른 말로 코스모폴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핵심적인 어구를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번 자 25번에도 mainly about 했으니까 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이것도 토픽을 찾으라는 얘기죠. 메인 토픽 찾으라는 얘기인데 항상 뭐 메인 토픽이 됐든 메인 아이디어가 됐든 뭐부터 찾아야 돼요? 토픽부터 찾아야죠. 뭐에 관한 글이냐, 뭐를 소재로 다루고 있느냐, 뭐를 주제로 다루고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죠. funding applications 했으니까 어떤 funding 돈을 이제 그 자금 지원이죠. 자금 신청하는 거죠. 자금 신청 성공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자 투자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재원이죠. 재원. 돈을 어디서 이제 우리가 끌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관한 이야기. 자 뭐가 이 글에 토픽이냐만 찾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문장에서 바로 답이 나오죠. The key to successful funding. 이거의 키는 올바른 type of finance를 찾아내는 거다. 이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정답이 몇 번이야 이거? 3번. Finance sources. 어떤 다른 단계에서 different phases of business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self-funding이 있고요. crowdfunding, 펀드가 있고요. business angels라는 펀딩이 있죠. 그 다음에 venture capital이 있고 stock exchange 등. 이게 전부 다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되겠죠. 오케이. 이건 뭐 자기가 자기 돈 되는 거고요. 가족들이 대주거나,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그 스타트업 같은 벤처들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고, 벤처 캐피탈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는 주식이죠. 주식 발행하는 거. 오케이. 뭐, 그 정도 해서 답을 핵심하고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토픽이 나옵니다. 지금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매슬로우. 여러분, 매슬로우 하면 들어보신 분들이 많죠? 욕구 5단계 이론. 인간의 욕구,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들, 그 행태학 이론이죠. 원래는 이제 그 심리학 이론에서 출발했는데 행태학 그러면서 이제 그 경영학 이론으로 들어가죠.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 상위 욕구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고요. 그래서 내용 일치를 물어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런 연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 subject.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 대상이 누구였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론이 어떻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론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hierarchy of needs, 욕구의 어떤 계층. 이 사람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쭉 가는 게 상식으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에 관한 소개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이론이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게 나와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토픽은 에브라임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5-step hierarchy of needs 했으니까 욕구 5단계 이론, 요거에 관한 그냥 단순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little did he realize 했으니까요. 그가 몰랐다는 거네요. 그 당시에는. 자, 목적절입니다. 여기는 지금 at the time 요걸 묶어주시고, realize의 목적절이 이렇게 나오고, literally 부정부사가 앞에 나갔으니까 도치가 된 꼴이죠. 그의 tentative proposal, 그러니까 임시적인 제안이죠. 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Based on a extremely limited clinical study, 그러니까 어떤 임상 연구죠. of neurotic patients. 이 사람 결국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냐면 신경증 환자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이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ncepts 했으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굉장히 보편적인 거의 상식에 가까운 이론이 됐다는 겁니다. 예, 어느 분야에서? 경영 분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그 정신분석 또는 심리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사람을 능동적으로 잘 움직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경영이니까 당연히 경영 이론으로 참 딱 어울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에 보니까 그런 완전히 알고 있었다 뭐에 관해서 potential impact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거는 자 여기 그는 몰랐다 이거죠. 몰랐다. 이게 가장 influential한 컨셉이 될 거라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potential impact를 이 사람이 완전히 알았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실험은 이루어졌죠. subject는 실험 대상이죠. from the general public 했으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했다 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neurotic patients 했으니까요. 1번, 2번이 지금 여기서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마도 because it's so straightforward and intuitively appealing 했으니까 아주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쉽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막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그럴듯하네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3번이 내용에 부합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9번에서는. 예, 뭐 나머지 특별하게 확인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을 스킵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 5단계는 어떤 게 있죠? 여기 나오죠? 그 physiological 생리욕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고 싶다라든가 먹고 싶다라든가 이런 생리적인 현상, 뭐 싸고 싶다라든가 이 생리적인 현상 욕구가 가장 이제 밑에 있고요. 이게 충족이 되면 우리가 안전 욕구. 예. 그 생리적인 욕구가 남아 있을 때는 안전 욕구는 좀 리스크는 좀 감내하잖아요. 응? 내가 이제 너무 배고파.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뭐 남의 거를 훔칠 어떤 처벌의 그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뭐 남의 걸 훔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안전 욕구. 안전하면 또 애정 욕구.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청취되면 난 존중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예, 자아실현.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이제 생리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아실현 욕구까지 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이제 충족시켜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는 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5, 36. 우선 35번은 베스트 타이틀 물었습니다. 타이틀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을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찾아내려고 해야 된다? 토픽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여기서 그럼 토픽이 뭐냐? 여기 프린트 리더십이죠. 프린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이니까 뭐 독서, 독서. 그러니까 인쇄, 독서. 그다음에 역시 독서 능력. 그다음에 독서 습관. 독서에 관한 얘기네요. 독서, reading, 리더 또는 리더십. 글 읽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글 읽기. 토픽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죠? 그러면 메인 토픽이 뭐냐? 그러니까 프린트에 이제 포커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프린트, 인쇄,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아무래도 뭐 이거는 인쇄물은 많이 사라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리더십이 그 독서를 많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독서 능력이죠. 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해력이 상당히 낮다고 하죠. 문해력은 당연히 독서량하고 비례하지 않겠어요? 독서량이 많으면 문해력도 높아질 것이고, 독서량이 낮으면 문해력도 낮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20대 중반까지는 문해력이 세계에서도 좀 순위권이에요. 순위권. 근데 30대가 되면은 세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까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높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독서량이 많죠. 그러니까 일반 독서라기보다도 시험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과서. 그것도 어쨌든 독서긴 하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책을 안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해력이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 글 문맹률이라고 합니다. 글 문맹률. OECD 국가 중에 23인가요? 예, 굉장히 낮은 편이더라고요. 글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 문맹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글자 문맹하고 글 문맹은 다르죠. 글자를 못 읽지는 않아. 근데 이제 글을 읽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또는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게 이제 글 문맹, 글 이해 이건데 우리도 지금 그래서 이 독해라는 것도 그걸 하는 거죠. 문해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좀 낮아요. 낮은 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기사 같은 거 보고 이제 댓글 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댓글 다는 분들이 좀 수두룩하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서 습관. 예. 자, 얘기는 뭐 뻔하게 흘러갈 것 같고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인데 여기는 성인 미국인하고 티네이저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티네이저 다시 나오고요. elementary students 이건 초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10대는 여러분 몇 살부터냐면 13살부터죠. 13살. 13이잖아요. 13. teen부터 해, teen. 예. 그러니까 11살은 11이고 12살은 12란 말이에요. teen은 13살부터 13, 14, 15. 그래서 13살부터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따지면 중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중학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중고등학생, elementary school은 초등학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ollege graduate는 대학 졸업생. 이거 좀 문화적으로 좀 다르니까 좀 구분해내세요. 티네이저 하면 중고등학생 말합니다. 사춘기 그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찾아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니까 결국은 여기 reading ability 뭐에 관한 얘기다? 문해력에 관한 얘기다. 문해력. 문해력에 관한 얘기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좀 문해력과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독서량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록 우리 뭐 이걸 measurable progress가 있어요. 아주 진전이 있습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문해력에서 뭐에서는 elementary school level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지금 문해력이 높아.
근데 all progress가 나타나지 않아요. appear to halt, 멈춰요. Children enter their teenage years,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게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선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Reading among teenage and adult Americans 했으니까요. 10대부터 성인들은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reading ability 하고요. the habit of regular reading, 그러니까 독서 습관하고는요. 같이 떨어져요. 그죠? among college graduates 했으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초등학생은 문해력이 꽤 높은 편이야. 계속 올랐어. 하지만 10대,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일반 미국인, 그 다음에 대학 졸업생. 여기도 대학 졸업생조차도 책을 안 읽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슈죠. 뭐합니까? 이거 결국은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현상인데 이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있다. 이 현상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준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뭐 우리가 답은 그러니까 이제 35번의 답은 이제 결국 reading ability가 들어가 있는 게 답일 거다라는 얘기고 내용 일치에서는 한때 students become teenagers 한때가 아니라 이게 되기만 하면 10대가 되면 그들의 reading ability는 begins to soar 치솟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 이거고요. 자, 초등학생들의 reading ability는 at standstill 정체되어 있다가 아니라 progress 했어요. 올라갔죠? progress. 그래서 1번, 2번은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반 미국인들, 일반인, 성인하고 티네이저는 똑같이 같이 떨어진다는 거 했으니까 비교, 더 많이 읽는다는 아니고요. 자, 대학생들도 역시 덜 읽는다, 이전보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이게? 2번이, 내용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미국인들이 특히 젊은 미국인들이요, 덜 읽어요. 그러면서 read less well, 덜 잘 읽어요. 이런 얘기니까 덜 잘 읽지 못한다 얘기죠. 잘 읽지 못한다는 얘기는 문해력이 떨어진다. reading ability가 떨어진다. 그래서 reading ability가 declining 하는 결과. 그 결과가 뒤에 이런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낙제하고요. drop out 하는 거죠. 그러니까 drop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중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job market. 아무래도 문해력이 떨어지면 뭐 취업도 쉽지가 않겠죠. 취업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문해력이 떨어지는 만큼 당연히 여러분 뭐 자소서 같은 것도 잘 못 쓸 거고, 당연히 이제 면접도 잘 못 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건 제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 면접 봐보고 자소서 봐보고 하면. 그리고 이게 정치에도 문제가 생긴다. 정치 문맹이 생기는 거죠. voting poo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분석 같은 게 약하니까 왜곡된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volunteering도 안 되고, 그 다음에 voting.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너무 높죠. 예,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정치로 수렴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글쎄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7, 38. 요거는 제가 요때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학생들한테 준비하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찍었던 그 문제입니다. 37, 38은. 자, 37, 38. 요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좀 찾아보고 들어가라. 대충 이런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그 글들이 좀 있으니까 여기 그 검색을 해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찍었던 그 주제입니다. 그 토픽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이러한 거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해보면 이렇게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좀 찾아봐라. 찾아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거의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요.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이 타이틀 토픽 잡아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singular they. they가 뭐예요? they. they가 원래 그들. 근데 앞에 singular가 붙었죠. singular가 붙었어요. 여기 지금 약간 눕혀 있고 그러면 이제 약간 개념화는 얘기고 단수 they라고 했어요. 단수 they. 네. they는 복수인데 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수로 쓰는 they. 요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요거 singular they인데요. 그 다음에 뭐 English pronoun system, 대명사 시스템, 뭐 singular you and singular they 뭐 이렇게 해서 단수 you, 단수 they 뭐 이런 게 나와줍니다. 나와주는데 이 singular they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는 조금 이제 그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3인칭일 때 대명사가 뭐예요? he나 she로 이렇게 뭐가 나뉘냐면 섹스, 성별이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관념이 고착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요즘은 좀 많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제3의 성. 제3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정신적으로는 여성인 사람이 있고 또는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게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칭할 거냐라고 할 때 이게 그 오스트리아 총리였죠. 예. 그분 자제분도 이제 이런 상황인가 봐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그 데이로 하면 남녀 구분은 못 하죠. 남녀 구분 못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복수란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is로 받아. 그러면 이때 이걸 단수 취급을 해버리면 이거는 해서 이게 제3의 성을 표현하자. 우리말에서는 이게 무의미하죠. 사실은. 그죠? 우리말은 남녀 꼭 뭐 그 사람, 뭐 했을 때 그녀, 꼭 그녀라고 하지 않잖아요. 안 와도 우리가 거의 통하죠. 걔, 그 사람, 뭐,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꼭 이제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구분을 꼭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영역에 넣을 거냐. 이 제3의 이 존재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제3의 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일본에는 must be stopped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죠? singular day를 멈춰야 한다. 이게 쓰지 말아야 된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는 좀 욕먹을 얘기죠. 이거 singular day가 why is it used? 이게 왜 사용되고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제 진화하게 될 거냐라는 미래 전망. 그러니까 3번이 이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이건 할게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뭐 당연히 이런 제3의 성과 관련된 그 내용이 들어갈 거다. 미리 알고 들어가면 금방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이 개념이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그걸 익숙해지려면 글을 좀 몇 개 찾아보고 들어가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the pronoun they, 대명사 they이고요. 이게 Merriam-Webster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건 뭐 여러분 당연히 제가 뭐 문제를 이제 분석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당연히 우리가 1번을 답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걸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singular day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it is a convenient way 편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unknown person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제 he, she 얘네들 보면 이제 당연히 그 남자라고 생각하고 뭐 he is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she 이렇게 딱 바꿔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서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고정관념에 쌓인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자가 만약에 내 배우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파트너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he, 그 사람 뭐 한 사람이냐. 그죠? 그때 상대방이 나는 여자랑 살아. 그러니까 이제 she라고 바꿔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약간, 예, 그런, 건데 이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he냐, she냐 이게 그 복잡할 때 꼭 제3의 성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의가 편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다른 이유로는 이게 보통, 예, 개인인데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transgender 또는 non-binary, 양쪽에 어디서 속하지 않은 사람, even cisgender.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그러니까 normal sexuality인데 이 사람 근데 don't feel like a gendered pronoun.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남성이야 혹은 여성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런 사용 방법 they가 operate as a form of protest. 자, 그러면 이건 뭐 하는 얘기예요? 저항하는 거죠. 뭐에? 기존의 성고정관념에 저항하겠죠. 그러니까 some of the most fundamental ideas, 가장 이제 고착화된 생각, governing society today,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녀 고정관념, 즉 이거에 저항하는 거다 해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그 핵심적인 거가 male or female 이거잖아요. 남 아니면 여, 남자 아니면 여자다 이게 아니라 남자가 아니면 they라든가 she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3의 성도 존재한다.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male or female. 네, 이걸 찾아서 선택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